수도권으로 분위기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수원 지역의 호메실지구 연장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지역의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지역을 볼까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역시 호재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시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호메실지구 연장이라고 하는 예타 통과라고 하는 부분은 예타가 통과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후의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예타 통과도 아니고 기본계획 고시도 아니고 착공도 아닌 완공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역시 많은 분들한테, 초보자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게 되면 올해 무엇이 완공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올해 지하철이 개통되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올해 개통될 지역이 4군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5호선 하남 연장선입니다. 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4월인가요? 4월쯤 개통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인선 연장입니다. 원래는 수인선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인천까지 연장되는 구간인데 이미 1단계와 2단계는 개통이 됐고요. 이번에 개통되는 거는 3단계라서 안산에서 수원으로 연장되는 연장선이 올 8월 달에 개통되는 걸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올 연말에 2개가 더 있는데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강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하철 7호선 성남선 연장 구간 연말에 개통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이게 연장선이 개통되기는 한데 송도에서 연장선이 지금 현재 지하철에 들어오지 않는 809 쪽으로 해서 전철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알고 계셔야 될 것들, 그 중에 올해 개통되는 것 중에 4군데가 개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다 수도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수도권에 괜찮을까? 수도권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타 통과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다. 그런데 완공이 된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노선이라는 거니까 그 개통 효과는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개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를 찾으시면서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남이 연장이 되게 되면 5호선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연장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사라든지 하남 구도심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장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 거기니까 거기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이고요. 전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어디냐? 그 랜드마크가 지금 현재 많이 올랐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남 미사역 앞에 어떤 아파트가 바로 역세권인데 이번에 엄청 올랐다. 라고 하면은, 지하철이 개통돼도 오를까? 물론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오름폭이 약간 낮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단지별로 좀 살펴본다든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세권에서 가까우면서도 약간 오름폭이 적은 지역,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이 높게 나올 만한 곳, 이런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동네를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단지도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단지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얼마 전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대표 단지를 기준으로 바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찾아서 두 번째 선호하는 단지, 세 번째 선호하는 단지, 또는 학군이 좋은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옆으로 확장시켜서 나가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인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인선 1단계 연장, 2단계 연장을 했을 시점에 그 지역의 움직임이 셌느냐?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쨌든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던 장에서 수도권으로 분위기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뚫리는 노선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가장 강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상당히 움직임이 강하고요. 최근 들어서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송도 지역이 가장 많이 움직일 만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수인선이 바로 이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수원에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동남부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나 또는 북수원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관심이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이번 수인선 연장으로 인해서 시야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움직임을 보면 도로를 따라서 그 지역을 본다든지 다음 동네를 본다든지 하잖아요. 또는 철도 노선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명이 핫했을 때 광명을 보던 사람들이 7호선 라인을 타고 부천으로 넘어와서 부천 중동신도시를 봤던 것처럼 그리고 중동신도시에 있던 부천 지역이 가격 상승세가 그 다음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그 가운데 통과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안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안산 지역이 있어요. 그 안산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단점이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나중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또는 지금 현재 그래서 구축이라든지 신축 가격이 형편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인을 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인선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핫한 송도라든지 수원권에서 사람들이 새로 뚫리는 교통 라인을 따라서 관심사가 이동될 가능성도 꽤 보이는 지역이다. 물론 하남 미사 쪽에 있는 5호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심사가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신축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안산의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신안산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지역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에는 역으로 구축 아파트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한 번쯤 생각을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7호선 연장 부분인데요. 연장선 중에서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이 핫하다라고 하는 노선과 같이 맞물려 있죠. 실제로 7호선 연장을 얘기하기 전에 기존 7호선 같은 경우에 이제 서부라인 같은 경우는 광명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광명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광명 역세권이라든지 목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움직임이 흘러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서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부천으로 넘어가고 부천으로 넘어간 그 움직임이 다시
부평, 삼산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끊기느냐? 부평구청역에서 끊겨요. 그런데 그 동네를 가서 보시게 되면 부평구청 역부터 성남동 라인까지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그 동네가 나름대로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핫한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그 지역에서도 전철이 뚫림으로 인해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랜드마크가 어디냐? 그리고 그 랜드마크가 너무 비쌌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번으로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그 투자 대상을 찾아보실 가능성이 높다. 더더구나 이 노선은 올해 안에 뚫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역 하나만 연장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인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개 노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하철 개통의 효과를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이 인천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심이 많은 송도 지역이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송도 지역에 관심들이 높아졌다는 차원에서 원래 교통망이 뚫리는 거는 호재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지역이 핫했을 때 더욱 핫하게 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 약간 그 세 군데 노선과는 다르지만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뚫리는 이 네 가지 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차근차근 답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부차적으로 사람들이 비쌀 경우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학구는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을 캐치를 하신다면 수도권 지역의 이 지역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